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및 정산. 그래서 안분 계산이 있고 정산이 있는데요. 안분 계산은 뭐냐면 요거는 예정 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산은 확정 신고 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안분이나 정산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냐면은 이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정하고 예정이 아니라 과세하고 면세하고 양쪽에 쓰는 거다. 그래서 무슨 매입세액이라 그래요? 공통 매입세액. 그래서 공통 그러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같이 쓰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과세에 썼으면 그냥 과세예요. 그러니까 과세에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에도 썼죠? 면세에도 썼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면세 관련 비용은 불공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한 군데만 들어갔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과세 아니면 다 불공이니까. 근데 양쪽에서 같이 썼대.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뭐 해주셔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혼자 썼으면 문제가 안 터져요. 왜냐하면 혼자 다 끌어안으면 되니까. 근데 항상 혼자 썼어요? 같이 썼어요? 같이 썼대. 그러면 네 얼마 썼냐? 얘 얼마 썼냐?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걸 나누는데 우리는 주로 매출액 기준으로 나눠요. 무슨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매출액 기준. 그래서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안분이라고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은요. 보시면 1번. 요 1번이 매출액 기준이에요. 공급가액이 매출액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구분은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왜 안 넣어도 되냐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래요. 그러면 필수 입력사항 아니니까 뭐 해도 되죠? 안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공급가액이라고 있는데 항상 할 때 요 위에 잘 보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 그래서 거기 504페이지 위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2월 10일 날 공통 매입액 얼마 있대요? 네, 5천 있대요. 그래서 5천만 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천 치세요. 그러면 500 자동으로 나와요. 왜 500이에요? 몇 프로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기 총 공급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모여 공급가액. 그래서 총 공급가액에다가 어떻게 쓰시냐면은 거기 위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1월에서 3월까지가 과세가 5억, 면세가 5억, 합계가 10억이죠. 총이라는 뜻은 2개 이상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0억 쓰셔야 되는데 10억 넣는 방법은 1 치고 더하기 3번이요. 요게 10억입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한 방에 치는데 이 다음부터는 고민해요. 10억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상 넣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면세는 거기에서 몇 억이에요? 5억이에요. 500 더하기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총 10억 중에서 면세가 5억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예요? 50%. 그래서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10억 원어치 팔았는데 그 중에 면세가 5억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공통 매입이 500이죠. 500에 50%면 얼마예요? 250. 요 250만 원은 불공이다. 근데 왜 불공이냐면은 50%만큼은 어디에 썼으니까? 면세에 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서 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확정하러 갈 건데 확정하기 전에 아까 얼마 나왔었죠? 250 나왔어요. 그래서 안분 계산해서 250 나왔다. 그 다음에 요거 눌러주세요. 요번에는 여기 날짜 바꿔주세요. 얘 누르시고 4월에서 6월로 바꿔주세요. 왜냐면 요번에는 확정 신고할 건데 요 정산 있죠? 요 정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산이 확정 신고인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6개월치를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요. 요 3개월치가 안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6에서 3 빼면 몇 개월치 남죠? 3개월치 남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 그러면 정확하게 뭐 한다?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1번이에요. 우린 무조건 1번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요. 9번은 필수 입력사항 아니니까 패스. 그리고 항상 요 위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은요. 여기 총공통매입세액이죠. 총 그러면 여기에서는 6개월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산에서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5천만 원하고 3천만 원 있죠. 근데 여기에 8천을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세액이라고. 그러면 8천이 아니고 얼마예요? 800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냥 8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글씨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총공급가액은 6개월치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6개월치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를 넣으시냐면 거기 위에 보시면 10억 10억 해서 20억이에요. 그래서 2 더하기 3번 20억.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면세는 5억에 7억이니까 몇 억이에요? 12억이에요.
그리고 칸이 좁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선 사이 가셔서 더블 클릭. 이거 엑셀이기 때문에 선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맞춰줘요. 그 다음에 지금 6개월치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 구했더니 480이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다고요? 480. 근데 아까 우리가 예정 신고 때 여기 보시면 250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 금액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250.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 나와요? 230 나오죠.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음 거 또 보기 전에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부는 예정 신고 때, 정사는 무슨 신고 때요? 확정 신고 때. 그리고 하는 이유는 이게 같이 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들어가셨는데, 우리 회사는 과세도 팔고 면세도 팔아. 그러면 요거 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까 잠깐 했었던 그 의제 매입세액 있죠? 예전에 화장품 회사 면접 보러 가신 분이 그 질문 받았대요. 의제 매입세액 뭔지 아냐고. 근데 왜 화장품 회사에서 의제 매입세액을 알아야 되냐면 화장품 재료에 쌀 같은 거 들어가죠. 알로에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면세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화장품으로 만들면 뭐가 되죠? 과세가 되죠. 네. 그래서 업종의 제한은 없어요. 무조건 원재료가 면세고 가공해서 팔면 과세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두 가지에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공통이라고. 그리고 공통 그러면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으니까 뭐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계속 이제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교재를 저기 507페이지. 그리고 다 어려운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1년에 6번 본다고 하면 4번 정도는 할 만한 거, 2번 정도는 좀 헷갈리는 거, 이렇게 됩니다. 507페이지 보시면은요, 유투 실업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메뉴를 통하여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납부세액 재계산. 납부세액 재계산. 요게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감가상각.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상각만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507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계장치 원재료 건물 비품이라고 있거든요. 1분 드릴 테니까 감가상각 하는 거면 동그라미, 감가상각 안 하는 거면 X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원재료만 감가상각 안 해요. 왜냐하면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은 감가상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크게 두 가지만 해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기 재계산. 그리고 날짜를 좀 바꿀게요. 10월에서 12월로. 왜냐면 거기 지문 위에 보시면 2기 확정이라고 되어 계세요. 그래서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보시면은요. 첫 번째 기계장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는 기타에다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기계장치는 건물 구축물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기타자산.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매입색 여기에다가 1,000만원 치세요. 1,000만원 치시고, 그 다음에 취득 연 월이에요.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월 2일이 아니에요. 그냥 취득 연 뭐예요? 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2022년 3월. 일은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취득연월 일이 아니잖아요. 취득연월. 그 다음에 요거는 모르셔도 지장은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 과세기간은요, 확정신고 몇 번 지났냐. 그래서 확정신고 한 번 지났으면 1, 확정신고 두 번 지났으면 2. 그래서 예전에는 계산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기 단기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 단기는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6개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2022년 2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2기 확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억 5천에 2억 5천이니까 합치면 몇 억이에요? 10억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3번. 그래서 10억. 그리고 칸이 좁으시면은 요 사이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면세는 2억 5천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직전은 2022년 몇 기예요? 1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직전에다가는 10억에, 아이고 10억, 아이고 10억인데 왜 계속. 그 다음에 면세가 1억 4천이에요. 제가 보기 편하게 화면 좀 키울게요. 여기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숫자 나오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시면은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설명은 나머지 다 넣고 설명 한 번에 할게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뭐는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원재료는 넣으시면 안 되세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세 번째 건물. 그래서 건물은 거기 보시면 1번이에요. 건물은. 그러니까 이거 번호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져요. 위에는 체감률이 25죠? 근데 밑에는 몇이에요? 5죠. 요것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건물은 3천만 원이죠. 그래서 3천만 원 치시고, 그 다음에 2021년 7월. 그 다음에 총 공급은 10억에 2억 5천에 10억에 1억 4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품. 비품은 기타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750. 그리고 여기는 조금 달라요. 2021년 6월 10억에 2억 5천은 똑같은데 10억에 1억이에요. 일단 치세요. 그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입력되셨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만 1억이에요. 왜 1억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면 시험 진짜 안 좋은 시험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안 나오기를 빌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거기 2021년 1기에다가 1기 밑에다가 아니다. 1기 옆에다가 10%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2기 옆에다가 6%라고 적어 주시고요. 2022년 1기 옆에다가 1기 옆에다가 어떻게 하세요? 옆에다가는 14%, 그 다음에 2022년
2022년 2기 옆에다가 25% 이렇게 좀 일단 적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재계산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초과해야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면세 비율이에요. 그래서 거기 2021년 보시면 1기가 10억에 1억이잖아요. 10억에 1억이면 몇 프로예요? 10%예요. 그래서 10%고 그 다음에 2기는 10억에 6천만 원이니까 6%예요. 몇 프로라고요? 6%. 그 다음에 2022년 1기는 10억에 1억 4천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14%. 그 다음에 2기는 10억에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25%. 근데 이렇게 나올 확률은 많이 적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기 뭐냐 협회 가갖고 데모해야 돼요. 떨어뜨리려고 만든 시험이냐. 근데 두 번 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을 때 내는 시험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10%죠. 여기 몇 프로죠? 6%죠. 빼면 몇 프로예요? 4%예요. 4%는 계산 안 해요. 그래서 얘는 뛰어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죠. 그리고 여기 몇 프로죠? 14%죠. 또 몇 프로예요? 4%야. 몇 프로 안 넘었어요? 5%. 그래서 얘네 둘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에서 여기 몇 프로 됐죠? 25%. 그럼 몇 프로예요? 15%. 그러면 재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산을 할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1억 썼잖아요. 이게 왜 1억이냐면 거기 2021년 1기에 보시면 면세 몇 억이에요? 1억.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나오면 맞출 확률은 한 0.01% 정도? 거의 다 그냥 위에 거하고 똑같이 쳐요. 왜냐면 이 문제 거의 없어요. 있으니까 한번 풀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그리고 참고로 이쪽 파트 그렇게 자주 내진 않아요. 그리고 얘네는 나오면 한 3점 정도? 평균적으로. 좋은 시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09페이지. 진짜 배기는 여기인데 오늘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여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은 다음 주쯤 아마 한 3일 정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아마 3일 정도에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해서 요 속도로 나가면 내일부터 해서 또 문제풀이를 쭉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그 전에 어쨌든 연습은 좀 해야죠. 그래서 교재 일단 여기로 와보세요. 513페이지. 그리고 지금 하는 건 그냥 맛보기로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게 필요하다. 뭐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가산세라고 있는데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사업자 등록. 그래서 사업자 등록.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원칙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이네.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뭐는 가능하다? 신청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 4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어요. 근데 몇 월 며칠 날 신청했죠? 5월
30날 신청했죠. 그러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러면 페널티 줘야 되잖아요. 그 페널티를 가산세라고 해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법이 없으면은요, 누가 신고하겠어요? 세금 안 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법에서 정상적으로 날짜에 맞춰서 뭐 해라? 신고해라. 그리고 이런 건 안 통합니다. 몰랐어요. 알아봐야죠. 사업하려면 이것저것 알아봐야 될 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뭘 하든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건 알아보고 뭐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로 들어오세요.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아니오로 들어오세요. 4월에서 6월 하시고 아니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26번. 26번 눌러주시고요. 26번이 가산세 넣는 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사업자 미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사업자 미등록. 거기에다가 7,200만 원 치세요. 얼마라고 입력하세요? 7,200. 그러면 여기 옆에 100분의 1이라고 쓰여 있죠? 네. 그러면 72만 원 나옵니다. 근데 왜 7,200이냐면 이 사람이 5월 30날 뭐 했죠? 신고했죠. 그러면 그 전에 신고한 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고한 거는 가산세를 내야 돼요. 왜냐면 날짜 놓쳤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만약에 페널티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신고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페널티가 몇 프로예요? 1%. 저희 시험에는 못 내요.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 자체에. 왜 못 내냐면 저희 시험은 무조건 2년 이상 된 시험이 나오거든요. 2년 이상 된 회사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결산 때문에. 작년에 어쩌고저쩌고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1년차 신입회사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미래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514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는 514페이지 같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514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앞에 보세요. 514페이지 거기 보시면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있으시죠? 1분 드릴 테니까 지문 읽으시고 분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개하지 마시고 유형만 적으세요. 우리 매출의 과세니, 매출의 영세니 있죠? 그거 유형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제품 팔았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죠? 매출에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 팔았죠? 근데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죠? 매출에 건별. 우리 건별이 무슨 증빙이라고요? 무증빙.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는 얘기도 없고 현금 영수증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 뭐라 그래요? 우리 건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샀죠? 매입의 과세. 근데 제가 매입일 때는 요 옆에다가 두 가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반이라고도 쓰고 고정이라고도 쓸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고정은 유형자산이고요. 일반은 고정자산이 아닌 것. 그래서 요게 아닌 것을 나머지 다 일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정이 아닌 것. 그래서 지금 원재료 샀잖아요. 원재료는 유형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죠? 네. 근데 원래 이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나누어서 등록이 돼요.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이게 원래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시험은 우리 보고 수동으로 만들래요. 근데 수동으로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왜 만들 줄 아셔야 되냐면 수동으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뭘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동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수동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7번이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고요. 이쪽 오른쪽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3번. 그래서 첫 번째 거는 33번인데 왜 33번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매출의 과세죠. 근데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요? 33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좀.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에다가 33번에다가 700에 얼마요? 7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건별은 34번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건별도 세금은 내거든요. 근데 세금 계산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번에다 넣는 거예요? 34번에 300에 3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38번. 왜냐면 여기 보시면 매입의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38번에 400에 얼마요? 40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어디 세액이 안 나오세요? 아, 치면 돼요. 예.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100분의 10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안 돼요. 여기 100분의 10이 10%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없으면 다이렉트로 직접 치셔야 돼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은 시험이 되는 건데 이러고 안 끝나요. 우리가 법에서 신고기간 지키라 그랬어요? 신고기간 어기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죠. 근데 이분들 안 지켰어요. 왜요? 거기 지문 제일 위에 보시면 누락했대요. 뭐 했대요? 누락. 그러면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못했으면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게 무슨 세라고요? 가산세. 여기 눌러주세요. 26번. 일단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1번에 3월 15일, 4월 20일에다가 밑줄 치세요. 1월 15일, 그 다음에 4월 20일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뭐냐면, 우리 그 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발행하셔야 되냐면 원칙은 공급식이에요. 그래서 뭐 인도 기준이니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니 우리 맨날 툭하면 그런 얘기 하죠. 그거를 무슨 식이라 그래요? 공급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예외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거기 보시면 4월 20날 발행했죠? 그러면 3월 달 거는 4월 10날까지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면 요거 되는 거예요. 지연 발급. 지연이라는 게 뜻이 뭐죠? 빨리 발급했다, 늦게 발급했다? 늦게 발급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지연 발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거기 보시면 700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두 번째 이제 요거 됐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그 뭐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있죠.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 가액이 얼마 이상인자요? 3억 원 이상.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발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미발급. 미자가 무슨 미자죠? 아님 미자죠. 그래서 발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발급 안 했죠? 300만 원짜리. 그래서 300 치시면은 6만 원이라고 떠요. 왜 6만 원이냐면 요건 2%예요. 그리고 이럴 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후의 방법인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 요 칸이 뭐 하는 칸인지 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얘를 보기 싫으면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이거 시험장에서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최근 시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한번 2년 전에 알게 됐거든요. 제가 요거 우연치 않게. 예. 우연치 않게 그냥 막 누르다가 얻어 걸렸어요. 그랬고 근데 제가 시험장 가서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죠. 시험 보다가 한 번만 눌러보라고. 되나 안 되나. 그랬더니 한 네다섯 분이 누르셨는데 다 누르니까 뜨더래요. 예. 근데 이거 누른다 그래서 감독관이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모를 때 기억이 안 나. 그럴 땐 요거 누르면 요 칸이 뭐 하는 칸인지 다 떠요. 예. 그러면 완전 기억 안 나더라도 읽다 보면 기억이 또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최후의 방법이에요. 기억 안 날 때.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71번. 71번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예요. 이거는 왜 하냐면은요. 우리 신고 똑바로 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못했으면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못하셨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가산세 내야 돼요. 가산세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도록 되어 있냐면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 다음에 감면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한 달이면 90%, 그 다음에 3개월이면 75%, 6개월이면 50%, 1년이면 30%, 1년 6개월이면 20%, 2년이면 10%. 나 외우기 싫어. 그러면 방법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누르고 얘 누르면 여기 다 있어요. 있죠? 네, 모는 몇 프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알려드려도 기억을 못해. 왜요? 연습 안 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한두 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누르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아까 1번 매출이었죠? 70. 2번도 매출이었어요. 얼마요? 30.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얼마였죠? 아까 40이었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60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 여기에 몇 프로요? 10%. 그 다음에 여기에 25%. 왜 25%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몇 프로 빼준다고요? 75% 빼줘요. 그럼 75% 빼니까 몇 프로만 내면 돼요? 25%. 그래서 25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75 곱하시는 분들 계세요. 75%만큼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이야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60만 원에 10%에 25% 하시면 15,000원 나와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에 앞에는 60, 뒤에는 15,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냐면 앞에는 금액 그 뭐냐 내가 곱한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최종 금액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참고로 신고불성실 나오면 무조건 얘는 세트예요. 납부지연은. 왜냐면
신고 잘못했으니까 납부도 잘했을 거다, 잘못했을 거다? 잘못했을 거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납부지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납부세액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 작년까지 2.5였는데 올해 2.2로 바꿔놨어요. 하여튼 이놈의 세율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외워놓으면 또 바꿔놓고. 그래서 나중에 회사 들어가셔서 회계 파트 담당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특히 세법 관련된 거 담당하시면 1년에 한 번씩은 공부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거 바뀌었나? 왜냐면 이게 수시로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변경된 거 있나 확인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아까 납부세액이 얼마였냐면 6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미납일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91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세무하실 때에는 꼭 계산기 쓰셔야 돼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요렇게 됩니다. 60만원 곱하기 91 곱하기 2.2 나누기 만 하면 12,012원 나와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하나는 여기에다가 60만 원을 치세요. 그 다음에 날짜를 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 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7월 25일 쳤더니 91일 나오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날짜가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가 없을 때는 여기에서 엔터 치면 날짜 뜨거든요. 그냥 취소를 눌러버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2,012원을 다이렉트로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한테 야 네가 계산해. 그래서 날짜를 넣어주면 얘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날짜가 안 맞아. 그럴 때 있어요. 시험이니까 편하게 그냥 90일로 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날짜가 안 맞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다이렉트로 넣어주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거기 515페이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거 조금 할 거예요. 연말정산 관련된 거 조금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